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2018년 중소기업 정책 여건, 2018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중소기업에는 근로자의 88%인 1,400만 명이 근무하여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반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삶과 활동의 무대이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6, 87, 88년 3년 동안 10% 이상 고도 성장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쇠락하는 모습입니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로 인해 소수기업이 독점하는 시장 구조가 되었고 대기업 각각은 합리적 의사결정 속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결국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높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킬 때입니다. 이런 추세 전환은 대기업 중심 재원 배분을 고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원천인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가와 근로자가 상생하여 혁신하는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는 즉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올해 중소기업 경기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나 현장 체감 경기는 아직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꼭 추진해야 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 도전적 요인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부는 오늘 보고드리는 국정과제와 핵심 과제 실천을 통해서 체감 경기를 호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벤처 창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우선 5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성과 공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에게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자금, R&D, 마케팅 등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창업 허브로 개편하고 지역혁신 창업 클러스터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만들어보고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6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도 전국에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으로 돈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제도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에 대해 연대 보증을 폐지하고 부실 채권 감면, 재기지원 펀드 조성 등 최소 3번의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기업 근로자 간 성과 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과 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간 소득 격차,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도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목표했던 이익을 초과 달성하였을 경우 협력사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현금을 결제하면 2, 3차 협력사에게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가 보상되도록 기술 탈취도 강력하게 근절하고 2022년까지 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간에는 근로보상 확대로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성과를 직원과 나누는 미래 성과 공유제를 올해 1만 개 기업으로 확산하고 정부와 기업주,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내일 채움 공제 제도도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소상공인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된 지역 특구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전통시장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6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수익이 감소하고 상권 내몰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소공인과 백년 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와 규모화를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포인트 연계 확대 등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활성화하여 시장 상인의 수입을 늘리고 서민 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쇼핑몰이나 전문점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수준의 합리적 규제를 신설하고 상인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실천 과제 세 번째입니다.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의 전통시장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1시장 1안전지킴이 지정 등을 통해 화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함과 함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넷째, 정책 방식을 혁신하고 업무를 혁신하여 정책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켜 국민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술, 인력, 금융, 마케팅, 수출까지 일관 지원을 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기업 마당으로 애로나 건의를 주시면 직원이 직접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를 포함하여 1347개에 이르는 복잡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했던 사후평가와 관리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정책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정책자금 자율상환제 등 기업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적 제도도 계속해서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부터 벤처 부서가 되어 혁신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자유롭게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운영하고 주요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후보자들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직원을 배치하는 정책 공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절적 칸막이식으로 진행되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어 간부들이 모여 최적 대안을 찾는 스크럼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인 혁신 기업과 같이 생각하는 공무원,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는 학습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4개 핵심 과제와 5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